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요즘에 핫한 인물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유튜브랑 소통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이분이 인기 아이템 중에 한 분 베스트 5 안에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국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원 동기 거기다가 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만났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 자체로는 불쌍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의 전략을 꿰뚫고 있는 사람 박범계 의원이시고요. 지금도 아마 헌재에서 바로 오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박범계 의원은 화면 상단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 농협 355-0017-5979-93. 올해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니까 또 넉넉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채팅창 상단에는 박범계 TV 바로가기 누르셔가지고요, 구독만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정일심리로 들어갔죠. 예, 10시부터. 원래는 예. 이제 2시부터 하다가 예. 그거는 빨리 끝내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이 물론입니다. 네. 예, 뭐 증인이 양쪽 소추인 측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측하고 8대 8이에요. 네. 중복되는 증인이 있고 총 15명 정도, 14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2월 13일 오늘도 직권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조성현이라는 수방사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고, 네. 그다음에 신원식 쌍방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저는 새 기일 즉 새 재판 기일을 잡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예고했던 13일 기일 안에 11일 13일 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13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겠다. 아, 예, 2월 13일이에요. 예, 2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대략 2주 정도 있으면 나오는. 예, 그때 마치고 한 기일 정도 정리하는 정도가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때로부터 열흘 정도, 박근혜 탄핵 때는 열흘 정도였으니까 2말 3초, 3월 초면 넉넉히 끝날 것 같은데, 다만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있어서 최상목 대행이 뭐 임명한다 안 한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9명의 재판관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마은혁 재판관은 증인신문하는 걸 못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했던 증인신문을 다시 해달라고 떼거지를 쓸 수가 있어요. 야, 그런 식으로요? 예,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변론 갱신.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변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박근혜 때도 8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8명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좀 구성으로 보면은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가 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조심스러운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집단지성이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예, 게, 물론입니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안에다가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아, 예. 답답해서. 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했더니 6만 6천 명 투표를 했거든요. 와, 예. 2월 하순이 68%. 68%. 물론 빨리 끝났으면 하겠다는 바람도 있고. 2말. 예. 3월 초순이 25%니까 예. 이 두 개를 합치면은 73% 정도가 2말 3초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탄핵 심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해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란을 극복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4월, 5월 갈 수도 있다, 뭐 계속 늘어지면 여름까지 갈 수도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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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쌤 말씀하시면은 그럴 것처럼 믿어져요. 아이고. 뭔가 안심되는 약간 책임감이- 우왕좌왕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맞춰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자, 어쨌건 윤석열 측 증인 채택하고 막 채택하는데 13일 날이면 공식적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끝나는 걸로 돼 있는. 증인신문은 끝나고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심리하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할 있고. 수도 있고 하긴 할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한 3월 초쯤이라고 하는 게 대충 예, 맞겠네요. 예. 근데 탄핵 심판이 3월 초쯤 끝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장미 대선이. 그렇죠. 예. 예. 예, 5월 장미 대선이죠. 참.
윤석열 탄핵이 이렇게 오네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내란 계엄이라니. 예. 박범계 장관이 얼마나 영하신지는 3월 초대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는 건 무게가 달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논리적이셔가지고 네. 법 공부를 저분이 하셨나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조금 있으면 변호사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만주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나요. 예.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고 지금 밑자를 깔고 있잖아요. 예.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꿈 내지는 상상 지금 오늘 윤석열 피청구인의 말 중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게 탄핵 공작이다. 네, 그랬죠. 공작이란 말을 했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는데 불복의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탄핵 선고가 즉 파면 선고가 나는 즉시 아마 국힘은 즉시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 예전에 했던 그 박근혜 탄핵들 포함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니 사실 불복한다고 하면 방법이 뭘로 불복을 해요? 폭동을 일으켜요? 그 위에 뭔가 예를 들면 저 사람 논리인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구하러 온다 같은. 아하 뭐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예.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헌재도 지금 그래서 그런 빌미를 좀 덜 주려고 최대한 뭔가 받아주는 느낌이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 처음에는 진짜 파죽지세로 쭉 가다가 공정한 절차 피청구 윤석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약간 공정한 절차 니네들 말도 잘 들어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기억나는 점은 제일 처음에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 오늘 증언한 예. 곽종근 사령관이 우리 저 국회 측에 유리한 증인 아닙니까? 예. 제일 처음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네. 김용현이 아니고. 그런데 피청구 측에서 막 뭐라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니네가 신청한 김용현, 니네 측에 유리하다고 보는 김용현을 제일 먼저 해주겠다. 근데 김용현을 열었더니만 실제 그게 성공한 증인 신문이었냐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요원이냐 의원이냐라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쪽지 전달한 거 67장 뭐 그런 거 예기치도 못한 것이 나왔는데 그거 하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국회 측 윤석열 측 양쪽의 증인이 8대8 동일하다. 매우 공정하다. 그러네요. 예, 매우 공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불목에 빌미를 안 주려고 웬만큼 그런 것 받아주는 그런 같습니다. 느낌. 예. 자, 근데 직접 가서 직관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윤석열이 제일 분노스럽게 했던 건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게 뭔 내란이냐 이런 논리.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윤석열은 뭐 죽은 사람 있냐? 예. 총 쏘았냐? 이런 논리 아니에요. 아마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살상이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이 형사법적으로 설명하면 강도 살인 미수 사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집까지 들어가 칼까지 예. 들이댔는데 예, 결국 찌르지 않았다 이런 논리.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형사법적으로는 감경의 소지가 있지만 예. 탄핵 사안으로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가능한 한 미수란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왜냐하면 미수라는 것을 쓰는 순간 윤석열이 원하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는 미수에 예, 가까운데 이거는 예. 형사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를 해서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칼로 찌르지 않았다. 아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예. 이게 내란죄거든요.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소위 말해서 위헌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을 물락해 할 위험, 즉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케 할 위험만 발생해도 내란죄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국회라는 계엄을 해서 군을 군합발로 밀고 들어가지고 유리창께서 들어간 행위. 그 행위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고 그 자체로 중요한 결과가 국헌문란의 결과가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방식을 표현합니다. 가끔씩. 그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태도로서 예.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안 보여. 태도에서. 예. 그 자체가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심각하게 실행을 해버렸고요. 예. 다행히 운이 좋아서 네.
군인들이 약간 항명 비슷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살상이 안 일어난 예. 것뿐이지만 이미 국회 담을 넘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네. 국회 통보도 안 하고 한 포고령 내고 이것만으로는 이미 탄핵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네. 국무회의도 가짜로 했고 음.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곽정근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측에서 아니 15명 들어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15명인데 특임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15명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190명 가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느냐라고 하는 순간 그 곽정근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저 병사들이 우리 특임단의 병사들이 참고 참았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테이저건 공포탄 얘기입니다. 참고 참아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15명이라 하더라도 갖고 들어간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가지고 얼마든지 190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제압이 가능하고 정말로 아비규환의 무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지점이었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테러 작전에 날고기는 그러한 그 병사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을 아마 지적한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곽정근 전에 김현태 네. 특임 단장도 했었는데 김현태는 좀 이 어떤 그러니까 증언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도 자세히 보면은 윤석열의 위헌성을 굉장히 많이 난 증언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오늘 곽정근은 윤석열 끌어내라 지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 하고 확실히 증언해줬고요. 오늘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지시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부대원 전체가 생중계로 들었다. 다 전파가 된 끝. 거. 예하 부대 그냥 모두 곽정근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윤석열 바로 앞에서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얘기했고요. 네. 김용현이 비상계엄 전에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도 얘기했고요.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되면서 곽정근만 예를 들면 오늘 윤석열이 공작이라 그랬잖아요. 곽정근하고 홍장원은 홍장원 탄핵 공작이라고. 탄핵 공작이다. 나 그 부분에 진짜 못 잡겠던데요. 예. 마치 이게 내란 안 일으킨 것처럼. 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끼었던 예. 홍장원이나 곽정근이 자기를 공작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예. 어떠셔요? 그런 걸 직관하고 있으면은? 제 후배 의원님이 같이 방청한 후배 의원님이 여기 선배님 저 윤석열 형님 잘 알잖아요. 한번 가서 좀 불호령을 한번 좀 내주세요. 지금 가서.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막 우리 참여하는 우리 소추위원들이 분통에 터지고 저게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일국의 대통령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곽종근 같은 경우에 또 뭐 홍장원 같은 경우 홍장원이 얼마나 대통령 정말 좋아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곽종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작년 5월, 10월, 11월부터 이미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현장에 가게 해가지고 지금 다 뭐 홍장원은 아니지만 곽종근 사령관 구속시켜 놓고 지금 오늘 와서 저 사람들이 나를 탄핵을 하기 위해서 공작을 부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순간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근거로 박범계 의원을 냈죠. 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때 그 계엄 예, 이후에 예.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인데 현재 국회 내에서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같이 있습니다.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면서 네. 요거를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 민주당한테 회유당해가지고 예. 윤석열 탄핵 예. 공작에 동참했다 이 예. 논리예요. 예.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피청구인 이제 변호사가 윤석열 측 변호사가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저하고 곽종근 사령관 간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저기 충남고등학교 제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하고 전에부터 친분이 있었다. 저는 저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충남고등학교를 나온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건 틀린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라고 먼저 제의를 하고 그걸로 회유를 해서 진술을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점심 때 곽종근 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화로 듣고서 제가 갔더니 오전에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용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말씀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자기가 술술술술술술 다 푸른 거를 저 사진상에 나오는 그 노란 그 메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정도면 이분은 공익신고자가 되겠구나 해서 공익신고자 얘기는 다 끝난 뒤에 한 얘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회유나 유도나 전혀 없었고 전혀 틀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김현태 옆에 있는 김현태 대령 특임 단장조차도 오늘 회유가 있었냐 회유한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거 이제 윤석열 검찰의 프레임 바꾸기 마치 탄핵 공작 나는 내란이라는 게 아예 안 했는데 예. 민주당이 저 사람들 회유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 홍장원이 말한 명단이랑 일치한다는 건 최근에 검찰 공소장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곽정근의 말과 홍장원의 말과 방첩사에 관련된 직원들의 말이 일치를 하면 일치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해가지고 유죄 만들어내잖아요. 거짓 진술 몇 개. 윤석열은 물증도 없고 뭐 유죄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러다가 번번이 무죄 여러 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내란을 예. 민주당의 지금 저 탄핵 공작으로 바꾸려는 거를 예. 저는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예. 자기 부하 탓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참으로 비겁하죠. 박근혜도 이명박도 그렇게 한 적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탄핵 소추위원 입장에서 내가 내란으로 지금 구속돼 있기도 하고 탄핵 소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께 여러 번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으니 좀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저 문제의 그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날 12월 3일 날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한테 김태효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태효한테 보낸 그 텔레그램 문자에 국민한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로서는 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 계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라 라는 그 말, 그 건의가 만약에 저는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뭐 그것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국회 통과 힘들었다고 봐요. 예, 그렇게 정말로. 되면. 예, 그렇죠.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저 푸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이건 진짜 해프닝이에요. 정말 내가 판단 착오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탄핵 제대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 나오겠다고 하면서 좀 자기한테 조금 유리한 어떤 증언을 받아내려고 용을 쓰다가 오늘은 급기야 예. 노골적으로 탄핵 공작이. 탄핵 공작이라고 자기 부하들을 이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어떤 일말의 기대가 안 생기는구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박범계 의원까지 딱 얹어가지고 이거 공작이야. 와. 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윤석열 비천구인이.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어제 보도에 특전사가 계엄 9개월 전부터 국회 등의 주요 시설 헬기 착륙 장소 점검했다. 특전사가 올 것도 아니고 굳이 점검한다 그러면 소방사 정도가 해야 되는 역할을 9개월 전부터 했다 그러면 계엄의 어떤 사전 업무가 굉장히 길었던 거 아니에요. 24년 그러니까 작년 계엄이 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9개월 전이면 3월 달입니다. 네. 3월 달부터 실제로 준비한 여러 정황들 아까 헬기 점검이라든지 특전사가 이번에 12대의 헬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여의도 그 인방에 그 헬기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헬기 타고 특전사도 가본 적이 있어요. 국감 때. 그 훈련을 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사령관들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이 3사령관들 데리고 5월, 10월, 11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암시를 했고 11월 달에 11월 9일, 11월 30일 뭐 이런 때는
구체적인 계엄을 실질적으로 거론을 하는 그러한 준비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도 아니고 그 나온 정황들 보면은 막 같이 골프 치고 관저에서 모임하고 하면서 네. 비상대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엄 이게 이제 이따가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할 때 연결 지어 보면 예. 아무튼 이게 있잖아요. 뭐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만주 변호사들은 같은 범행이 일어났어도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고 치밀한 준비했냐 굉장히 완전 중요한 다르잖아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요거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놓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당 탓하고 예. 예산 깎아서 그랬다 그러고 예. 오늘 그 마지막에 그 경제수석 그 사람 증인으로 나온 거 다 보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 나온 증언은 제가 못 봤고 기사는 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야 합의 없이 즉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은 사례는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소위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당연히 경제수석이니까 뭐 그런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증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작년 3월부터 5월 10월 11월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그렇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왜 12월 3일이냐 12월 3일 10시 29분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따 잠시만요. 예. 따로 하시고 이거 예. 마무리 하실게요. 예.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은 또 방첩사 체포명단과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이에요. 윤석열 탄핵 사실 오늘로 확정. 내용은 다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잖아요. 형사재판하듯이 내가 시켰네 안 시켰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무회의, 포고령, 국회 해제, 국회 통보 안 한 거, 국회 실제로 들어간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윤석열 탄핵 확정이라고. 대단히 헌법적인 얘기입니다.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무슨 뭐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나온 저 구속 기소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속 기소되었다만 나옵니다. 즉 헌법 위반 내용만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요건이 맞느냐, 포고령이 그게 국회를 국회를 포함하는 건데 그게 맞느냐,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냐, 그 다음에 뭡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들어간 것이 맞느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맞느냐, 요 정도로만 해도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하거든요. 한 명이 들어갔던 수백 명이 들어갔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안 들어갔더라도 그건 위헌이고 탄핵 사유예요. 맞습니다. 예. 출동하려고만 했었죠. 예. 자기가 스스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는 순간 위헌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회의력도 없고 네.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예. 좀 더 나아가 보면 영구집권하고 싶었던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구집권 업무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예. 앞질러갖고 그거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의도가 영구집권 하려고 하는 아니 무슨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영구집권 하겠다고 저 짓을 합니까? 그리고 나는 헌재도요. 윤석열을 탄핵을 기각해버리면 저는 필연적으로 계엄령 다시 한다고 저는 봐요. 탄핵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다시 복권 다시 국정을 대통령으로서 운영한다는 건데 아이고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박범기 의원이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은 탄핵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재판관들이 기록을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양쪽 다 변호사들이 맞습니다. 한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이렇게 일부분씩만 보는데 코끼리를 일부만 만져가지고는 그것이 코끼리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관들은 전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다. 그 꿰뚫은 속에서 질문하는 촌철살인의 질문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우리 그 재판관들 아닌 문영식 재판관이라든지 김영두 재판관이 이런 분들이 질문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왜 그 곽종근 사령관 당신이 테이저건이라든지 공포탄을 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의와 고민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국회를 봉쇄하고 외곽을 경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당신이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10시 30분에 전화를 받고 나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한 거고 김현태 그 특임단장이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 쏘면 난리 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 한 건데 결국은 대통령의 질문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거 아니냐. 이 질문에 이건 김영두 재판관이 물은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에 저는 진짜로 사자성어를 쓰면 아연실색이었습니다. 이 논리 뭐 제가 김영두 재판관하고 뭐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네. 저 정도로 꿰뚫고 있으면 뭐 그냥 믿을만 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은혁 빼고 8대 0 예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오늘 재판 보면서 사실은 지난 그저께 재판에서 홍장원 그 처장의 메모지에서 검거 요청이라는 문구 사실은 홍장원 그거는 내가 듣기에는 검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치 추정 문제다라고 하는 설명을 잘해서 넘어가긴 했으나 그 당시에 문영시 재판관이 그걸 막 가지고 그냥 계속 집요하게 질문할 때는 저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8대 0이 가능하다 하는 느낌은 오늘 뭐 가졌습니다. 소수 한두 명 있을 수 있어도 아마 발표할 때는 전원으로 발표하겠죠. 예. 6명만 확보되면 예. 나머지 다른 의견을 갖는 분도 따라옵니다. 야,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파면 됩니다. 참. 근데 뭐 이것도 디테일이 함정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검찰 진술과 헌재에서의 발언이 조금씩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당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헌법재판하고 이제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지금 탄핵재판에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 나왔지만 너 그 진술을 할 때 네 변호인이 있었느냐 참여했느냐 그리고 그때 네가 말한 대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냐 요 정도만 가지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예.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저희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재판에 그렇죠. 가서 부인을 해버리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형사 재판은 한번 뭔가 수를 한번 부려보려고 하는 요행을 바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형사 재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증될 수도 있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한 얘기, 저 공판에서 가서 하는 얘기, 그건 위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당사자 본인은 위증이 안 됩니다.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이거 민주당이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놨더니 이것들이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써먹네요. 저는 이제 그 원래 헌법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희한하죠. 재밌다. 이쪽에서 뭔가, 날카로우신데. 그러니까 뭔가 인권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사실 20세기의 법의 화두는 인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하시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혜택은 저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윤석열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제 피해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바로 상관이어가지고 쳐다보고 뭔가 발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저 꾸역꾸역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콧바람 쐬려고? 아니요.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양수겸장 하나는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에 그쳤다. 나는 유혈 사태라는 결과를 내가 초래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설사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내가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한 일방. 오늘같이 이건 탄핵 공작이다.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내 지지자들 극렬한 내 아스팔트 그 극우 지지자들에게 내가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승복할 수 없는 탄핵이다. 파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탄핵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 의결이고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파면 결정한 거니까 나는 여기 승복할 수 없다라는 선동의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양수 겸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폭동 일으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 김용현이는 폭동 일으켰던 애들한테 영치금 보내고 사실은 서부지법 사태. 그러니까 이 제가 했던 말이 맞네요. 제가 몇 주 전인가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파업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없으면 나올 방법이 없는 상황.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주 악랄함을 드러내서 이제 드디어 민주당의 탄핵 공작이란 말까지 박범계 의원 사진을 빌려갖고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남 탓으로 미루고 있는 정말 희대의 캐릭터 이번에. 정치적으로 이제 제가 정치인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한국의 정치 현상의 지각 변동을 꿈꾸는 것 외에는 위안받을 게 없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어떤 뭐 전국의 대변환 전환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그 보수 집결 단결의 중심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측면, 즉 지금 이번에 뭐 실형을 받든 뭐 무기징역을 받든 뭘 받든 또는 탄핵이 되든 야권이 아니죠. 보수 정치의 중심은 본인이다. 그리고 내가 설사 영어의 몸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첫째, 이 파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두 번째, 정치적 구심으로서 내가 계속 기능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한 그러한 계산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저쪽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을 면하고 돌아와서 다시 계엄령을 하면 서부지법 폭도들은 사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서로 간에 지금 트럼프인가요?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뭐 조금이라도 꿈을 꾸곤 있겠죠. 예. 야, 진짜 나쁜 사람이죠. 나쁘다보다는 거의 악마. 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전에도 왕조 시대에도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에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건 최후의 마지노선인데 이것도 지금 불복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 부하들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법꾸라지. 화나네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명태균 게이트.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의 동기. 예. 쉽게 말하면 범행의 동기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또 특히 박범계 의원 네.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탄핵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예. 파면이 결정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명태균 특검으로 바로 갑니까? 현재 뭐 오늘 아침 회의도 했습니다만 명태균 특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건희 특검이란 그 명칭의 이름을 바꿔서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 같은 것도 원래는 포함돼 있었고 그렇죠. 요거를 단순화시키고 했다가 계속 거부권 행사 당하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중대범죄잖아요, 이거는. 네. 물론 내란에 비하면 예, 아무것도 예, 아닐 수 있지만. 예. 그런데 그것이 그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의 동기를 밝히는 거는 윤석열이 지금 말하는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그 이유를 드는 소위 뭐 야당에 의한 뭐 탄핵의 남발 또는 뭐 입법의 폭주, 예산의 삭감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유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동기, 즉 명태균에 의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의 공천 개입과 뭐 창원 산단에 관한 이러한 비리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관해서 명태균 씨가 나는 검찰 못 믿겠습니다. 난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에 다 밝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에 내가 황금폰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점이 12월 2일입니다. 아이고.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내란 행위의 원인이라고 동기라고 밝히는 순간 윤석열이 말하는 소위 나는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보고 저희들은 민주당은 아무튼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밝혀진 공소장 내용을 보면 빠져 있는데 네. 한 2, 3주 전에 네.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예.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의 동기를 명태균 게이트라고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적이 그런 하나 보도가 있었는데 나왔죠. 예. 실제로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빠지긴 했는데 예, 예. 그러면 윤석열이 했던 말은 또 거짓말. 아까 지금 홍장원하고 곽종근이 뭐 공작했다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탓이야. 예. 내가 저 내란 일으킨 게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있나. 9개월 전부터 국회에서 헬기가 내릴 수 있나 없나까지 확인했다는 사람. 그렇죠. 야, 비상대권 논의하면서 이거 뇌가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는 본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 자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그때부터 상당한 정도로 검찰 인사권을 거의 다 좌지우지했고 검찰총장이 됐고 모든 핑계를 문재인 정부에 들이대면서 소위 검수완박론을 주창하면서 한국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믿는 것, 자기의 운명론쟁, 그거 뭐 이거 무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뭐 조언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믿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그 계기가 결국은 이 내란 행위를 하면 나는 성공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성공하게 되면 영구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로직, 자기 나름대로의 상념적인 망념적인 그런 논리가 만들어졌다. 그 속에서 지금 아직 꿈을 깨고 있지 못하고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탄핵되지 않을 거야.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나는 어떤 정치적인 격변에 의해서 나는 또 집권하게 될 거야라는 그러한 망상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지금 망상이죠, 망상. 저는 그 약간 다른 측면으로 봐요. 예.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지 않는 자예요. 사실은. 사실은? 근데 자기 명분을 위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명분을 위해서.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내가 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예. 이 사람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알고. 심지어 선관위 사무총장을 자기 동창 친구를 임명한 거잖아요. 보니까 부정선거 없었네. 근데 부정선거는 어떤 도구로 쓰이냐면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악랄한 거 아니에요. 고의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믿는 건 어떨 땐 무죄가 나오기도 해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이번에 저 무슨 있어 저 성남의 변호사 한 명. 이재명 대표 막 그 조폭 관련했던. 네. 그 사람 2심에 무죄가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무죄를 냈어요.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한 발짝 더 나가보는 거예요. 부정선거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국회에서는 용도로 써먹으려고 했던 게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악마로 보시는군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일이 납득이 되냐고요. 예. 저 비상계엄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났구나라고 인식하는 데만 한 달 걸렸습니다. 다 무슨 꿈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현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 상 치를 때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도 몰라요. 바쁘고 돌아가시고 49제 지나고 몇 달 지났어요. 그때 눈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비상 상황이고 믿기지가 않아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진짜로 비상계엄이 있었네라고 느낄 정도의 만행을 저질러 놓고 나서 지금 헌법재판소 등에 나와서 하는 짓을 보면 저는 악마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사람 자체의 인격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일말의 기대도 없다. 그럼 법적으로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쓰는 건 더 나쁜 짓이잖아요. 징역 50년이나 40년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네. 낮과 밤이 다른 이중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저 사람은 멀쩡할 때는 좀 멀쩡합니다. 그런데 거의 노다지 밤만 되면 많은 양의 술을 먹죠. 아무리 뭐 술이 깨는 시간이 빠르다 하더라도 오전 내내 그렇게 뭐 이 취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고,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중적 자아가 낮에 자기가 한 행위를 밤에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이중적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헌법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원리로 따진다면 어떤 경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을 거야. 아이, 그렇지만 없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싹 밀어버려야 되는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어. 그 아까 악의적인 고의를 정당화하는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러한 자기 최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명태균 게이트 등이 이제 위험수위가 오고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계속했지만 거부권 행사했고 네. 근데 아마 그 시점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계엄 일주일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도 야 김건희 특검은 이거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검찰 수사 보고서를 딱 보니까 이거 사실은 명태균하고 김건희랑 윤석열이 통화하고 카톡 보내고 텔레그램 했던 것들을 서로가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딱 그걸 까서 보니까 이거 터지면 큰일 나겠는데 맞죠. 자 그러면 내가 계엄 내리는 건 민주당 탓으로 해. 예, 맞죠. 부정선거 탓으로 해. 예. 여기까지 와버렸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2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들한테 윤석열이가 뭐 아무 일도 없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지만 지금도 윤석열 내란의 후과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 네. 네. 국민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거며 경제는 어떻게 할 거며. 아 이거 뭐. 나 진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캐릭터 중에 제일 악질 같습니다. 살면서 전두환을 제일 악질로 봤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근데 그 사람을 능가하는 느낌이에요. 50 청문회 때 그 상황들을 보고 그 뒤에 뭐 유백하고 뭐 저 구속되고 그런 상황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니 그 장세동이라는 그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잠시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하는 전두환의 뭐 어떤 그 태도들과 비교한다면 우리 분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윤석열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심지어 김용현조차도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또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 심지어 그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탄핵 공작이었다. 자기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탄핵도 없었던 것이고 내란도 없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반대로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에게 탄핵 공작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저거는 인면수심. 그러니까. 아니 저도 세게 안 하려는데 인면수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아무리 반성을 하고 양심적으로 한다고 해도 징역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잖아요. 없다. 아이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장래 유망한 그 별 3개짜리 장군들 다 지금 인생 망쳐놓고 나망쳤죠. 그럼 미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 나쁜 사람.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네. 계엄 해제 직후에. 근데 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역시 직관하고 오시니까 예. 윤석열의 아르고니 우리 사무실까지 들어온 느낌 이런 거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범계 의원을 제가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쉽게 표현하면 당원 국민들하고 소통을 유튜브 같은 데서 하시다 보니까 와 박범계 의원 뭔가 진짜 찐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한 법무부 장관 정도 지낼 정도면 어떤 느낌이냐면 인터뷰 요청해도 안 나오겠지. 네. 저분들은 국회 담당 안에서 딴 세상 살고 있겠지. 하다가 오늘 소통이 시작되니까 예. 제가 바라던 민주당 국회의원 캐릭터 아까 댓글창에 아이고. 뭐라 그랬냐면요. 예. 오늘부로 박범계를 뭘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한다 이렇게. 정권 뺏긴 거. 그러니까 그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권 뺏기고 검찰 개혁 완수 못한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유머는 별로 없으신 분인데 뭐 유일한 유머는 뿜개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그 밖으로 내주시는 저도 콘텐츠가 재밌어요. 꽤 웃겨요. 뭐 유머. 시기가 엄중해서 유머 발휘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러기는 좀 마음도 좀 씁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다리 쩍벌하면서 대단하죠. 카메라 앞에서만 센 척하던 윤석열.
곧 탄핵된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고요. 예상되는 시기는 3월 초쯤 되지 않을까. 늦어도 3월 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많은 분들이 지쳐가십니다.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예. 인사하십시오. 지쳐가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응원봉, 가지각색의 다양한 그 색깔의 응원봉과 정말 키세스 시위대의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 힘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만큼 왔습니다. 곧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만드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권 교체에도 크게 쓰이실 아유, 명불허전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